장관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저는 합참의 해명이요. 네. 이건 육지 근무 경계가 아니라 해안 경계여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예. 해안 경계는 총알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리적 환경에서 육상이냐 해상이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북한과 접촉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 주적으로 삼고 전방적 국경선화하고 거기에 지뢰, 장벽, 그다음에 포병 다 현대화하면서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네. 거기에서 경계가 소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연이어 보도하고 있는 이 빈총 경계 논란, 사실 왜 비난을 받냐 하면요. 최근에 북한군은 러시아에 파병을 수만 명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현대전에 대비해서 요즘 전쟁이 어떤지를 몸소 체험해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마당에 우리는 총알도 안 들어있는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섰다? 이거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이 조금 우리가 간과한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북한이 지금 러브 전쟁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무인기 전투, 소부대 전투 이런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안이한 게 아닌가. 그리고 북한이 사실 2015년 이후에 물리적 도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이한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북한의 대남 도발 의지 달라진 거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점검하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요, 이번 빈총 경계 논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삽탄은 적어 도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태세입니다. 왜 최전방에서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 작전을 하라는 지침이 시행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빈총 경계로 논란이 된 1군단장이 직무 배제가 됐는데 저 1군단은 이 빈총 경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미군의 무인기를 UFO로 착각해서 격추할 뻔한 그 부대 아니겠습니까? 뭐 복합적인 이유로 직무 배제가 된 건데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빈총 경계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총기 관리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 중사가 퇴근할 때 부대에 빠져나가면서 총기를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총기가 유출이 됐고 이게 또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31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중사 지금 포항 1사단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부대를 이탈했는데 그 실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그로부터 60시간 후에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럼 60시간 동안 총기가 없어진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총기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스템에 허점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사실 간간히 이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총기 관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특히 지금 부사관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어떻게 이 부대에 있는 지휘관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그걸 판단하지 못했는지 하는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첫 번째 취재는 육군 최전방 철책 경계 근무에 총알이 장착되지 않은 빈총으로 근무를 해왔다는 것. 근데 더 취재를 해보니까 최전선에서 해안 경계를 책임지는 해병대도 6년 동안이나 빈총으로 근무를 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총기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총기가 유출돼도 아무도 모르고 그걸로 인해 또 이 불미스러운 사고까지 일어나고 예. 이거는 뭐 전반적인 기강회의 아닌가요? 뭐 유독 이번 사건만 뭐 취재로 드러난 건가요? 예, 뭐 물론 군 전체가 기강이 해이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몇 가지 상황만 봐더라도 지금 군의 기강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국방부도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기백 장관이 즉각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모아서 군 기강에 대한 점검, 국방부 감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부여하고 새롭게 좀 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지금 삼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게 정말 궁금한데요. 네. 해안 경계라고 해서 총알을 여태까지 장착하지 않고 6년간 근무했다라는 부분. 북한에서 만약에 함정이나 뭐 고무보트를 탄 이 무장 공비가 만약에 해안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뭐 보고하고 총 쏴도 됩니까? 허락받고 그리고 총알 가져다가 그때 껴서 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은 해안 근무이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해서 뭐 오인 사격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염두에 두고 아마 이 삽탄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면 그걸 즉각 대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이 삽탄하면서 하려면 초동 대처가 늦어지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당한 후에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계가 중요한 것이고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그럼요. 총 대처를 제대로 하려면 특히 그런 그 해안이든 뭐 육상이든 접촉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부대에서는 철저한 그런 삽탄 경계 근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네.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삽탄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해서 모르실 것 같아서요. 총알을 장착하는 것을 삽탄이라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전문 용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일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일단은 뭐 전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일단 해양 경계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경계 근무도 이제 더욱 강화된다라고 믿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이 국민들에게 정말 안심을 시키고 지금 장관이 일성으로 얘기한 게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렇죠. 강군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강군이 되고 그 후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